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주제는 선비의 공부법입니다. 21세기 선비라고 하는 주제는 왠지 낯설고 우리가 쉽게 들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기는 제4차 산업혁명이 횡행하고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가는 첨단화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기에 왜 선비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The Third Wave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서양의 유명한 미래학자였던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속에 보면 우리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속에서 선비가 가지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선비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공부라고 하는 주제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선비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를 하려면 선비가 무엇인지, 선비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선비라고 하는 것은 인품과 학식을 고루 갖춘 사람 또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인품, 학식과 실천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귀양처는 어딘가? 바로 수기지인이었던 겁니다. 수기지인. 여러분들 뭐 수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자, 여러분 보면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 그 다음에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기가 되지 않는다면 지인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중요시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강좌도 보면 선비 관련해서 강좌가 생기고 또 책도 선비 관련해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선비의 공부법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선비의 용어는 불교에서 주공부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주공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보통 불도를 열심히 닦는다라고 하는 데서 공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인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간절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할 때는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때는 오로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앉거나 서거나 의심하는 중에서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어떤 공부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교를 국가 이념 내지 이데올로기로 삼았었죠.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시대 선비들의 공부의 중심적인 축에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공부를 했냐 하면 공자나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르쳤던 경전과 그리고 후세 학자들이 그 경전을 체계화했던 이런 학문들을 익히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개국의 근간이자 이데올로기로 알고 있고, 우리 전통시대의 모든 문화들이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근저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선비들의 공부법을 알기 위해서 또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공부했던 이 유학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학에 대한 의미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우리가 그 경전에서, 유학의 경전에서 보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사서에서도 잘 나타나다시피 대학에서는 이 대학, 학에 대한 어떤 큰 의문점을 정확히 이해를 했었고, 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어에서도 우선 뭘 했었나 하면 처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이렇게 나와 있죠.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자가 그리고 논어를 편집할 때 왜 이렇게 학을 가장 중요시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학이 시습지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는가.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되는 게 바로 학이라는 의미와 습이라는 의미입니다. 학하고 습하면 열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씀설자인데요. 말씀설자. 이것이 음이 세 개로 나죠. 설, 세, 열. 말씀설, 유세할 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뻐할 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이라고 하는 것과 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열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의 주석에 보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본받는 것이다. 무엇을 본받는 것이다. 그 대상이나 객체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본받는 것이다. 근데 주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학지위언은 효야여 인성 개선이 가규선화니 사람의 성품이 모두 착하지만 깨달음에 이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의 깨달음이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한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성각자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후각자가 나중에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의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선을 밝혀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바로 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섭. 자, 섭이라고 하는 것은 익힐 섭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왔는 겁니다. 근데 주자라는 사람이 섭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잘 했어요. 섭은 조삭비야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조자 다음에 숫자인데 제가 음을 삭이라고 했죠. 이게 숫자지만 자주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어떻게 된다? 삭으로 납니다. 그래서 새가 자주 날개짓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의미가 확 와닿지 않을 텐데 여러분 봄날에 강남에 갔던 제비가 둥지를 틀고 알을 놓고 그 알에서 부화된 이 제비 새끼들이 전깃줄에 앉아가지고 비상하기 전에 자 이렇게 날갯짓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섭자에도 보면 기두자가 있습니다. 날개 기두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새가 날갯짓 하듯이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해서 마치 새가
자주 날갯짓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학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이렇게 하면 학습을 하면 열 합니까? 여러분? 봤죠? 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냉혹하게 열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시섭주면 불역 기쁠 열자가 아니고 열받을 열자. 불역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괴롭지 않는가. 저희 집 애가 논어를 배우면서 이 이야기를 저희한테 했어요. 아버지 하나도 기쁘지 않고 괴롭고 열받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년들은 열이었는데 왜 여들은 오늘 아이들은 이렇게 열을 받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부터 기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어에서 하기 시습지면 불역요로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바로 공자는 유봉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호하 벗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가 아니고 즐겁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했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불지 불온이면 불역군자호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열, 그 다음에 두 번째 벗이 찾아왔을 때의 그 기쁨, 낙,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인불지 불온이면 불역군자. 이렇게 군자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기결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군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군자가 뭔가? 저는 이 군자를 크게 세 종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남여지 군자. 옛날 우리 스님들은 군자, 남자 여자를 구별할 때 남자를 일컬어서 군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문지 군자, 학문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군자라고 했고 세 번째는 바로 성인지 군자, 성인을 일컬어서 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하거나 락하거나 하면 결국 군자, 학문지 군자 내지 성인지 군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군자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용화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위인지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위기지학이고 두 번째는 위인지학이에요. 위인지학. 그래서 우선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위한 학문이 되고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아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위기지학이라고 한다면 남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위인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철저하게 위인지학을 했다고 한다면 옛날 우리 선현들의 공부는 바로 위기지학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성, 복기초, 명명덕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성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성 회복.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그 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복기초에서 그 기초가 바로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에서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인이라고 할 때 그 명덕,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학문에 대한 어떤 심오한 경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명명덕의 경지예요. 그 주자는 그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 할 때 주석에다가 이렇게 답니다. 명덕자는 인지 소독 허천이 허령불매하야 이구중리 이역만사자라. 이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서 인지 소독 허천이 허령불매하야 텅 비고 어둡지 아니해서 이구중리 이역만사자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고 세상의 다양한 이치에 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명덕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위기지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위인지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선현들은 이러한 위인지학에 대한 어떤 경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위기지학과 이인지학에 대한 선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선현들은 어떠한 공부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 정자라는 사람은 학문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넓게 배우고 박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세히 질문하고 신문하고, 그 다음에 신중히 생각하고 신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는 것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할 때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명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을 독실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해서 독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자라는 사람은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다면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은 주자가 우리 그 남송 때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가셨어요. 태계하고 비슷하게 한 70년 사신 어른인데 송나라 때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른이 쓴 권학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소년이노 학난성하니, 소년은 넓기 쉽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각지당 춘추목인데 봄날에 연못에 풀들이 아직 새싹도 돋지 않았는데 개전오엽 이 추성이라, 하마 섬돌에 있는 오동나무 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낸다. 이 정도로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데 왜 너희들은 공부를 하지 않느냐. 소년이노 학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미각지당 춘추몽 개전오염이 추성.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유심히 잘 읽어보면 좋은 감화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태계 이황의 공부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이 바로 반복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학이 시습비면 불영여로와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는 데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굉장히 밝아서 우리의 그리고 모든 사물을 비출 수 있고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가 그리고 때가 겹겹이 끼고 그것을 약을 묻혀가지고 갈고 닦아야지 거울에 어떤 광택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광택이 나기까지 처음에는 아주 힘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끌어내고 닦아내어야만 한 겹 한 겹의 때가 벗겨지고 하는데 그 닦아내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닦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2번, 3번 닦다 보면 나중에 힘이 적게 든다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우 하기가 어렵지만 차츰차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주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의 밝음, 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낸 때의 분량만큼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도 차츰차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쉽게 밝아지고 그리고 또 좀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선현들의 공부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